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엎드려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깨우세요. 자, 깨우고 다들 프린트 피고 수업 준비하세요. 프린트 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조금 많지만 좀 빠르게 다 배워서 오늘 시험 범위 마무리 지을 거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자, 빨리 프린트 3페이지 피고 수업 준비하세요. 학습 목표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오늘 뭘 배울 거냐? 하루에 필요한 열량, 그 다음에 섭취 열량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계산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곱하기 더하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합리적인 식품 선택을 통한 식단을 구성해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프린트 3페이지 볼게요. 나한테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얼만큼 되는지,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한지 알아볼 거예요. 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600kcal에서 2500kcal가 필요해요. 프린트에 써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이랑 활동 대사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대사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초적인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생명 활동은 뭐가 있냐? 호흡하는 거, 체온 유지하는 거, 뇌 활동하는 거, 심장 박동, 간의 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은 사람의 체중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체중 1kg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또 다르겠죠.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남자가 더 높아요. 그래서 체중 1kg에 대해서 1시간에 남자는 약 1kcal를 소모하게 되고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1kg에 대해서 1시간에 약 남자보다 조금 더 낮은 0.9kcal를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의 하루에 성인 남자의 하루에 기초 대사량을 구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의 60kg, 너무 몸무게 작나요? 60kg의 남자의 하루에 기초 대사량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1kcal라는 게 지금 체중 1kg에 1시간에 대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60kg이니까 여기다가 60kg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에 기초 대사량을 구하려면 이건 1시간 당이니까 하루면 24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440kcal라는 이 체중 60kg인 남자가 하루에 이제 필요한 기초 대사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어렵진 않아요. 체중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랑 관련이 있어요. 남자가 일반적으로 높아요. 자, 그 다음 활동 대사량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계산이 복잡하겠죠? 자, 볼게요. 자,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활동 대사량은 어떻게 표시를 한 거냐? 기초 대사량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활동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이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몇 시간 했는지 알면 내가 하루 동안 얼마큼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잠을 6시간 잤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 사용한 에너지는 뭐 6 곱하기 뭐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샤워를 2시간 동안 했다. 그러면 2 곱하기 이만큼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내가 활동한 시간을 이제 대사량에다 곱해주고, 왜냐면 이게 시간당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내 무게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활동하면서 사용한 에너지를 다 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설명할게요. 본인이 활동한 시간을 자, 여기 숫자에다 곱해요. 자, 곱하면 이게 1kg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한 거에다가 또 뭐를 곱하냐? 이제 무게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6시간, 뭐 2시간, 1시간, 뭐 1시간, 3시간, 1시간, 3시간, 1시간, 1시간, 3시간, 1시간, 1시간 했다고 하면 이러면 지금 몇 시간이죠? 이러면 24시간인가요? 24시간이네. 자, 이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다 곱해요. 다 곱하면 무슨 값이 나오겠죠? 무슨 값이 나와요? 자, 이 무슨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다 더해요. 다 더해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몸무게를 해줘요. 몸무게. 자, 몸무게를 해주면 이게 뭐냐면 활동 대사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뭘 해야 되냐? 여기에다가 기초 대사량을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숨도 쉬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연령, 성별에 따른 일일 대사량을 보면 이 대사량은 이제 숨 쉬는 거 포함한 활동 대사량을 얘기한 거예요. 일단 뭐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요.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몸무게를 뭐 표준 몸무게로 해서. 자, 연령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냐? 활동하는 양이 연령별에 따라 다르겠죠. 청소년기가 제일 활동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제일 대사량이 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다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사량이 좀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냐면 대사량에는 크게 기초 대사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이 있는데 이 기초 대사량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이 있냐? 체중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활동 대사량은 이제 얼마나 어떤 활동을 했냐에 따라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평균적으로 나타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 얼마큼 섭취한 열량이 우리가 하루에 얼마큼 이제 섭취한 열량이 얼마큼 되는지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섭취한 열량이 얼마큼 되는지 알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른 거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탄단지, 3대 영양소만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었죠. 열량이랑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표는 뭐냐면 각 식품 100g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얼마큼씩 들어있는지 나타낸 표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면 이제 열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같은 경우는 1g당 얼마큼의 킬로칼로리를 내요? 그죠? 4kcal를 낸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저번 시간에 배웠죠. 외우라고 했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1g당 9kcal를 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어떤 걸 얘기하냐. 쌀 100g에 단백질이 7.9g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 100g에 지방은 1g 들어있는 거고요. 쌀 100g에 탄수화물은 77.7g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열량을 어떻게 구하냐? 단백질은 1g당 4kcal를 내니까 단백질이 7.1g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이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지방은 1g당 9kcal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9를 하면 돼요.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내니까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이 쌀 100g이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 열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이 값이 나와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두부를 보면 두부 100g에 단백질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고요. 지방이 3.5g 들어있고 탄수화물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열량을 구하면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4 한 다음에 더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지금 값을 보니까 약간 반올림을 살짝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참기름을 보게 되면 다 지방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만 100g이에요. 그러니까 참기름 100g에는 지방만 100g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니까 1g당 9kcal니까 100g이니까 자, 900kcal를 이제 섭취하게 되는 거죠. 참기름을 100g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또 알게 되면 또 뭘 구할 수 있냐?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큼 먹었는지 알면 내가 하루에 총 얼마큼의 열량을 섭취했는지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위에 있는 표는 뭐냐면 지금 이 표에서 제일 이 왼쪽이랑 오른쪽만 쓴 표예요. 자, 다시. 지금 이 표는 제일 여기서 왼쪽이랑 오른쪽만 쓴 표예요. 자, 그래서 식품 100g당 이제 열량만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쌀 250g, 보리쌀 100g, 뭐 밀가루 200g 뭐 이렇게 먹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총 열량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먹었다고 다 얻는 건 아니고 이제 섭취한 음식은 약 80%만 이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서 구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 쌀 100g에 이제 열량이 348kcal예요. 자, 그러면 1g에 얼마큼이에요? 1g에 3.48kcal죠. 자, 그러면 250g이면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25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48에다 곱하기 250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리쌀. 자, 보리쌀. 지금 3.55겠네요. 1g에. 그러니까 3.55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g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g수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자체가 지금 100g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서 지금 100g에 348이니까 250이면 곱하기 여기다 그냥 2.5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지금 뭐 보리쌀은 뭐 100g에 255니까 그냥 곱하기 1 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돼요. 그다음 밀가루 이제 1g에 3.5니까 3.5 곱하기 200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100g에 350이니까 200g이면 곱하기 그냥 2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구해요. 자, 두부도 63이니까 뭐 0.63 곱하기 뭐 25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곱하기 25니까 뭐 100의 4분의 1이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해서 다 더해. 해서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해요. 자,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80%만 이용되었다고 하니까 곱하기 80% 해서 곱하기 0.8 해주면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총 열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근데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음식을 섭취했어. 그래서 너무 좀 그런데 이제 계산하는 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본인이 100g에 이제 음식 100g에 이만큼의 열량을 낸다고 하면 이제 얼마큼의 음식을 섭취했는지 보고 이제 이 음식이 이제 낼 수 있는 열량을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해요. 다 더하고 이제 섭취한 음식의 몇 프로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다 곱하기 0. 얼마 80%니까 0.8 하면 되겠죠. 해서 구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하루 동안 섭취한 열량을 구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식단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음식 섭취량이랑 운동량을 잘 조절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먹는 식품을 이제 6가지로 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식품군을 이제 비율에 맞춰서 잘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6가지들이 각각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곡류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들어있죠? 탄수화물 같은 게 많이 들어있고요. 채소류 같은 경우는 바이타민이랑 무기염류가 들어있어요. 자, 다음 우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칼슘이 들어있고요. 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자, 과일에는 바이타민, 무기염류, 당분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지당류에는 지방, 당분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균형 잡히게 하나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균형 잡히게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만 같은 거를 예방하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교과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으면서 줄 쳐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 혹시 못 채웠으면 교과서 보면서 채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내용은 이제 프린트도 봐야 되고 이제 교과서도 봐야 되는데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교과서 꼼꼼하게 몇 번은 읽어보긴 해야 되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열심히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수고했어요.